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청년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렴 국민의힘만 바라봐도, 민주당을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만 바라봐도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권력, 이권 다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이 똘똘 뭉쳐서 점점점 커진다면 저는 이 국민의힘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매일같이 제가 키포인트, 정치 계속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키포인트만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단 돈과 관련된 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속담이 좀 생각이 납니다. 남이 하면 적폐, 내가 하면 민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며 이 특활비 빵원 만들었죠. 빵원. 네. 이 삭감했던 항목을 다시 되살려내는 건데, 정작 본인들은 정권을 잡고 105억 원을 되살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좀 중요한 키포인트부터 좀 바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건 불과 11일 전인 바로 6월 23일이었죠. 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서 우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 이 국가 예산이라는 건 정말 자기 돈으로 쓰면 이렇게 추경안을 막 통과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이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만큼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속전속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추경의 핵심은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전체 31조 중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12조, 무려 12조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이달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따라 대략적으로 한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두 달 안에는 하위 90%에게는 10만원을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막 지급을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나라의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나라 빚은 1,100조 원이 좀 넘는 상황이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경안을 이제 자세히 보면 단순한 소비 쿠폰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이하 더불어 등등 한 4개 기관에서 총 105억 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즘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를 강하게 비판했고 전액 삭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자신이 삭감했던 항목을 되살리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을 할 거면요. 또 한 가지, 이번 이제 방위사업청 예산은 한 900억 정도 좀 이제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GOP 과학 이제 경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주 박격포, 무인기 이런 이제 대형 이제 공격 헬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이버전 대비 안보 투자는 오히려 늘려야 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에서도 처음에 배우는 게 너희가 군대 온 이유는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 추경은 처리 과정도 사실 매끄럽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추경의 내용 중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특활비를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그 결과 본회의 2시간 가까이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특활비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국회는 협치라는 말을 거의 포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의 국회는 협치라는 말을 거의 포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이제 표결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표로 통과를 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중심으로 예산의 방향성, 특활비 복원의 모순, 국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예산 편성의 철학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판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정치적 진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 국민은 일관성 있는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